안녕하세요. 2월 16일 통치구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통치구조 살펴봐야죠. 자, 일단은 주말에는 통치구조, 오늘은 변호사 시험 통치구조 중 헌법재판소 법 중에 헌법소원 심판 절차 68조이랑 요거 요건이 중요하죠. 심리 절차보다 요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재판소법의 68조이랑 기본권 침해 구제형 헌법소원이죠. 가장 본질적인 헌법소원의 모습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이것도 살펴보고 한번 볼게요. 자, 68조이랑이죠. 헌법재판소법 68조이라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 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데 이거 요건이 되게 중요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부해서 68조 1항, 68조 2항, 68조 1항과 2항에 요거 둘 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자, 이거 법률 헌법소원이죠. 요거 소송 요거를 여기서 심리하잖아요. 3인 모두가 부적법 각하라고 해야 부적법 각하되고 한 분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자, 이랬을 적에 여기서 소송요건, 헌법소원 소송 요건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헌법소원도 소송요건이라고 해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천공기, 보건, 변기. 자,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 적격. 쉽게 얘기해서 관련 기본권 주체를 묻는 문제 요거였어요. 그래서 제3자라든지 법인, 외국인 요 세 가지 정도만 주의 깊게 제3자 또는 법인 또는 외국인 요 세 가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원래 직업의 자유의 15조의 주체가 될 수 없죠. 자, 외국인은 근로의 자유 중 일할 환경에 관한 주체는 될 수 있어도 일할 자리는 주체가 될 수 없죠. 요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선거권, 국정선거, 국정 피선거권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죠. 자, 법인 단체로서 성질상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되다 보니까 양심 이런 것들은 자, 일반적인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법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법인 그러면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기본권을 대상으로 해서 자꾸 물어요. 대신 법인격이 있다 없다는 법인이 기본권 주체면 되고 법인격이 없을 때는 되지 않는다 이런 논의를 안 해요. 다만 이제 법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 또 제3자. 자, 일반적으로 제3자는 원래 관련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이런 걸 내요. 물론 기본권 주체라는 말을 하면서 뭐 초기배야 안 된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요. 법인도 인정되는데 법인은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성질상 인정될 수 있다. 자, 공권력 행사 불행사. 자, 법률 자체가 공권력 행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자체가 공권력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하는 과정,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입법 과정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걸 입법 부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가 작용 중에 행정작용. 근데 대부분 처분은 행정법원에서 다투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인정되지 않고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거. 그 다음에 자, 예외는 있어요. 보충성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행정 처분,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대상인 처분도 헌법소원을 하면서 재판원 벗어나면서 같이 원행정 처분을 취소할 뿐이지. 또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요거 불기소 사건에서 세 분이 나오죠. 형사 피해자, 피의자, 고발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발인은 제3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다만 피해자의 부모인데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는 예외적으로 된다. 이런 것들은 보셔야 돼요. 그럴 땐 된다. 또 사망한 사람은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지만 살아있는 후손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피의자는 불기소하면 오히려 재판 안 거니까 좋은 건데 다만 기소유예나 기소 중지를 받으면 이거는 뭐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죄가 없음, 혐의 없음. 왜 바꾼다? 죄 없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면 형사보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기소유예, 기소 중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도록 행복추구권하고 행추하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만. 자, 피해자는 고소를 한 경우가 있고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형사소송법 260조의 재정 신청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 절차를 거치면
하지만 이거 법원의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헌법소원을 못 한다는 거죠. 하지만 고소를 안 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260조에 있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차별취급 논의에 관한 평등권, 또 형사 피해자로서 재판 절차 진술권, 재진권, 침해를 이유로 이거 헌소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 불행사, 특히 공권력 행사다 아니다, 이 시험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돼. 내부적 절차는 공권력 행사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자, 청원에 대한 회신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 나오고요. 여기 기본권 침해 그러면서 자직현이죠. 자직현, 특히 여기 자기 관련된 기본권이고 직접 침해되고 현재 침해해야 되는데, 요 현재 침해할 때 상황, 성수, 이론, 이거 얘기하면서 장래 실시될 게 분명하다면 장래 실시될 게 분명하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해라. 근데 이제 판례 바뀐 게 오늘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만약에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여기에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 경우, 기존에는 법률 시행일, 유예기간 다 기다리지 말고 시행일부터 침해를 인정했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서 판례 변경이 생긴 거죠. 변경. 그래서 2020년에 판례 변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률 시행일을 침해로 보지 않고 이제 판례 변경이 생겨서 유예기간 내에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는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유예기간이 종료됐을 때, 종료시, 요럴 때부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 해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어요. 법률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기본권 침해다. 종료일 이후부터 종료일까지는 아니죠. 종료일 이후부터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다. 그래서 판례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2020년 판례요. 이게 유치원, 요 사건이었어요. CCTV 설치 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꼭 보시면, 아까 CCTV가 아니라 그 버스에서 그 보조자가 반드시 타야 되는데, 유예기간이 지나야만 보조자 타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는 아직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차 시스템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땡겨서 먼저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침해를 인정해서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에 관한 현재 침해를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 계산을 할 때는 예전엔 상황선수 이론이 아니라 이런데 이제 침해로 보니까 어찌됐든 기간은 뭐 90일, 1년이라는 거, 변호사 강제, 그래서 국선 대리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충성 권리보호이익은 당연히 필요하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두 개, 이거는 예외가 항상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 이걸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고 하죠. 또는 대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90일, 1년이라는 거,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요건 검토를 3인에 부여해서 하고,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 부적법 각하는 3인 모두의 판단이 있을 때만, 그렇지 않으면 본안심리로 넘어간다는 거. 자, 기본적으로 판례 변경이 있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1번, 법률이 헌법소원 대상 인정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의 원칙이나, 공포된 법률의 경우 효력 발생 전이라도 시행이 확실시 되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상황선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유예기간이 판례가 바뀐 거예요. 2번이죠. 어린이 통합버스 보호자 동승을 강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요거 이제 판례 바뀐 내용이죠. 이럴 때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지, 이제는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는 거,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법령 시행일로 본다. 이게 예전 종전 판례라는 거죠. 종전. 지금은 판례 변경이 됐다. 변경이 돼서 이제는 경과일, 유예기간 경과일, 이때부터 침해를 인정한다 해서 2번이 판례 변경된 사안을 물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재판은 헌법소원 원칙으로 안 되는데 위헌인 법률, 거기다 그 법원의 재판의 처분도 함께 취소, 원행된 처분도. 4번, 헌법재판소가 국선 대리인이에요.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해서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이 선임 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헌법소원 청구 기간 산입되지 않는다. 왜? 청구 기간은요, 국선 대리인이 있고 나서 정당하게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예요. 변호사 강제. 5번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거. 외국인도 원래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라, 입국이 허용된, 법률에서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래서 제한제예요. 3회 제한. 이거 반하지 않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조항. 심판 청구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직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 위 횟수 제한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시 예측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3회가 넘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암기에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그래서 외국인 3회 직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회를 다 채우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어차피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의 원칙이나 공포되고 법률의 효력 발생 전이라도 어차피 공포되고 나서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20일 지나면 반드시 실시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직 시행되는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의 함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포된 법률도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일 경과일 이후부터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 시험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볼 땐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꼭 정리하시면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 정말 잘 챙겨가신 거고 이미 알고 있는 분이라면 하나 더 챙겨가는 게 아니라 확실시 굳어지게 꼼꼼하게 단단하게. 그러면 내일부터는 또 헌법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인영입니다.